시인의 추천으로 65년 등단하셨죠. 65년, 66년, 67년. 3년 연속. 예, 세 번을 등단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옛날에 추천을 받아야 그 시인이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53년, 54년이 돼가네요. 그러니까요. 54년째예요, 지금. 아이고. 시도 많이 쓰셨지만 수필도 많이 쓰셨잖아요. 아이, 뭔도 모르고 썼어요. 뭔지도 모르고 썼으니까 쓰지, 알면은 못 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러는데,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친구는 심야에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여야 친구다라는 얘기.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질환지교를 쓴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고요. 그래서 그런 뭔지 모르고 쓸 때가 아니 친구가 뭔지를 모르고 질환지교를 친구도 뭐 그때는 절실했죠. 제가 그때가 나이가 43이었는데 그렇죠. 43이면은 그때는 중년이라고 그랬어요. 예, 중년이죠. 그리고 저도 겪을 건 많이 겪었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네, 다. 예. 친구 관계로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괴로워했고 그래서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나고 보면 다 네, 많이 부끄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그런 걸 못 쓰죠. 뭐. 시하고 수필하고는 이게 어느 날은 저절로 그냥 시가 떠오르고 어느 날은 저절로 수필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작심하고 오늘은 시다, 오늘은 수필이다 이렇게 됩니까? 그 시와 수필의 구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산문시도 있고 다 그러니까요. 예, 왜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이렇게 그게 변별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자꾸 그 다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같아요, 같다고. 네, 그러니까 네. 뭐 소설가도 산문 쓰고 수필 쓰고 수필가도 시 쓰고 뭐 옛날에 누구의 다빈치 같은 사람은 뭐 그림 그리는 그렇죠. 거 조각하는 사람인데 뭐 비행기 뭐 설계도 군대 하고 뭐 설계도 하고 그랬잖아요. 글도 쓰고. 근데 우리 시대가 너무 이렇게 인생의 융합이고 뭐 요새 융합을 강조하는데 통섭 융합 그러면서 통합 뭐 이러는데 너무 구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하는데. 질문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질환지교를 꼼꼼히 다시 이렇게 봐도요. 이걸 왜 수필이라고 부르나? 이건 시인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라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시로 오해하는 사람들, 장신주 좀 긴 시인 줄 알고. 뭐 저는 그냥 뭐 제 손을 떠났으면은 독자의 몫이니까 독자들이 욕을 하든지 좋아하든지 뭐 저는 또 세월도 많이 지났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는 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86년에 수필집으로 묶여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젊은 층들도 아주 즐겨 찾는 그런 책이에요. 이런 인기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 모르고 싶고 지금 쓰라면 그렇게 못 쓰겠는데 그때는 뭐 그게 땜통 원고였으니까. 땜통 원고? 그냥 얼굴 아는 정도로 인사만 하는 정도의 여자친구가 그 문학사상에 그 편집장인가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펑크를 냈는가 봐요. 원고 한 꼭지가 펑크를 냈다고? 펑크를 다른 냈는지, 사람이? 예, 근데 그 얘기는 제 기분 나빠할까 싶어서 얘기를 저한테 안 하고 그 학교가 데모를 심하게 해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됐는데 근데 그날은 뭐 남아있으란 말 안 해서 모두 일찍 퇴근을 합디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밥을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내일 아침까지 빨리 이거 써서 갖다 주고 아들 갖다 달. 그렇게 청탁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지. 말이 안 되죠. 하룻밤 사이에. 저한테는 너무 결례예요. 결례죠. 아무리 제가 이름 없고 시시하더라도. 근데 또 그 친구 입장을 생각하니까 오죽 다급했으면 나한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날 밤 그냥 꼬박 세웠죠. 그래서 그냥 써서 그때는 뭐 치는 게 없었으니까 써서 택시 타고 가서 문학사상이 정부 종합청사 빌딩 옆 뒤에 있었어요. 그 밑에 문 틈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출근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하룻밤 사이에 후다닥 쓰신 글이 어찌 보면 후다닥이죠. 후다닥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썼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죠. 예. 그게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오래오래 곰사 가서 뭘 하는 게 참 대단한 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쫓기듯 갑자기 뭘 해냈을 때 또 놀라운 뭐가 나오는 것도 있나 봐요. 아이, 뭐 놀랍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43살에 썼으니까 43년에 제가 뭐 글을 읽은 것 또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이 그쪽에 다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니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 질환지결 꿈꾸머를 보면 맨 앞 대목을 기억합니다. 뭐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주로 앞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이, 저 그거 참 섭섭한데요. 예.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요. 좋은 귀절들이 그러니까요. 좋은 귀절이라면 이상하지만은 제가 저 자신이 원하고 또 제 자신이 투영되고 프로젝션되고 한 그런 또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 뒤에 무슨 지금 겨울이니까 1월이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 눈 속 천대처럼 대나무처럼 고들 수가 있지만은 들꽃처럼 나약해질 수가 있고 인간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예, 뭐 예.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뭐 비굴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고상해질 수도 있고 예. 위대해질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대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외워주고 우선 앞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앞부분이 너무 친근하게 잘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런 도인문이니까 저는 이 대목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사랑하되 해프지 않게 또 가지는 멋보다 풍기는 멋을 사랑하며 냉면을 먹을 때는 농부처럼 먹을 줄 알며 스테이크를 자를 때는 여왕처럼 품위 있게 군밤은 아이처럼 까먹고 차를 마실 때는 백작보다 우아해지리라. 백작 부인보다 우아해지리라. 백작 부인보다. 예.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야, 우리 요한현 선생님은 정말 욕심 덩어리구나. 욕심 없습니다. 아니, 이 표현에 등장한 그런 모습이 되려면 정말 모든 걸 갖추고 그럼요. 양면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본래 안 가진 자가 다 가진 거예요. 예. 그런 부류에 속하면은 못하는데 못 가졌을 바에야 꿈이라도 꾸지요. 뭐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가진 자가 다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의 경지까지 가는데 예. 제가 무슨 종교의 경지에 이르겠습니까? 그 인도에 왜 그 최하층 불가촉 천민이 있잖아요. 네. 불가촉 천민을 하리잔이라고 하는데 그 하리잔이라는 뜻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브라만처럼 많이 가지면은 신의 아들이 못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욕심이라도 시큰 부리니까. 이런 우선 질환지교의 질환이라고 하는 게 전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난초 난초인데? 산에 있는 난초와 난이고 지는 지초. 지초라고 해서 그 시골에서 안 살아보셨나요? 그 산에서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빨간 진자주색. 이거 비슷한 색. 나는 그런 뿌리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르면은 그 피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지초라고 그러는데 그 지초와 난초 향기가 아주 대단해요. 지초 향도 좋아요. 예. 그리고 난초 향이야 워낙 유명하지만. 예, 난초는 제가 먹는지 모르지만 지초는 약이에요. 한약재이고 뭐 그걸 한 뿌리씩 캐거나 뭐 이러면은 맏아들 장남에게만 이렇게 먹이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귀한 약재로. 예. 그 지초, 난초의 같은 우정 같은 거 그런 걸 질환지교라고 합니다. 네. 뭐 관포지교, 뭐 문경지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너무 뭐 타인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희생하거나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친구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 주거나 그런 정도인데 그런 거는 저는 무서워요. 그런 거는 어떤 일이든지 목숨을 거는 거는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걸 쓰실 당시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쓰시는고서도 벌써 수십 년이 흘렀는데 정말 그런 친구 몇 명 있으세요? 있으면 못 쓰죠.
문학을 안 가진 것의 가짐이죠. 못 가져야 못 가진 것을 재건축하고 희망하고 꿈꾸고 그런 것이 미래를 끌어당겨다가 현재에다가 낭비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현재라고 하면 현재화 안 되는 미래지옥이에요. 현재화 될 수 없는 미래를 과거에 초라한 것으로 과거에 부족하고 목말랐던 것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그래서 현재에다가 쓴 것이 소설이고 시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돼요. 그래서 문학을 저는 시를 거짓말로 참말하기 뭐 이렇게 거짓말로 참말하기 이렇게 얘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작품에도 나는 많은 친구를 바라지 않는다. 뭐 외국 여기저기도 많이 다녀봤지만 오히려 많이 다니니까 잘 기억도 안 난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예. 손에 꼽는 몇몇 친구들은 그래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몇몇 그죠?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또 퇴직을 하니까 퇴직하고 또 나이 들고 하여튼 그런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 매달 이제 길거리면서 같이 점심 먹고 예. 돌아가면서 이제 예. 사고 예. 먹고 웃고 차 예. 마시면서 떠드는 그런 친구들은 있지만은 예. 글쎄 그중에 몇이나 질환지교일까 그런 건 안 따지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친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남에게 누구에게 그건 꿈이니까 희망하는 것이지 꿈꾸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도 하기도 힘들고 또 하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기도 싫고 또 제가 싫으니까 남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 네, 네. 그러면서 그런 몇 사람들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 외로워하자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지냅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는 이제 소위 뭐 SNS니 뭐니 해서 우리 옛날에는 친구의 숫자도 범위도 아무래도 제한되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디지털 세상에서 수천 수만의 친구들하고 너무 막 이렇게 좀 그건 친구가 아니죠. 저는 그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 대중이고 그냥 다수 속의 하나이고 그 많은 다수들을 제가 어떻게 친구로 관리를 해요. 그 어떻게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아닌 거죠. 그거는요. 그냥 잡담을 그냥 주고받는. 그때 그 당시 그곳이지 친구는 좀 장기간 네. 적어도 몇십 년을 두고 그렇게 정말 연락을 주고받고 그래야 친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아직 젊은이들은 거기까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또 그리고 그런 걸 또 우리가 너희는 젊어서 그걸 모른다라고 또 매도하기도 싫고. 그렇죠. 탓할 문제가 아니죠. 또 걔들 살아가면서 또 터득을 하겠죠. 깨닫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또 뭐 좋은 친구도 너무 거리가 멀리 있으면 아닌 것 같아요. 하나가 뭐 미국에 살고 있고 내가 한국에 산다든지 부산에 살고 있고 여기에 산다든지 그럼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네네. 눈앞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 그래 아니에요? 지척이 철리면 뭐 마음도 철리라는 얘기가. 그런 속담이 괜히 생겨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SNS로 소통하는 거 그거 진짜가 아니다. 그래요. 얼굴도 안 보고 우리가 얼굴을 대하면은 모르지만은 뭐 직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직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 몇 마디 말에 담겨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내 친구다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잘못 사귀어가지고 뭐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구별해달라. 그렇지. 우선 젊은이들한테. 같이 학교 다니고 예. 또 동네 같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같이 그냥 햄버거 먹으러 가고 그럴 때 우리 뭐 심심하다 피자 같이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친구죠. 그게요. 진짜 소중한 것과 뭐 그 밖에 다른 관계와 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작년에 내신 수필집의 제목이 처음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라는 네, 제목을 예. 붙이셨는데 일부러 이 제목을 택하신 거죠? 그게 기도문의 하나예요. 오. 영광송이라고 해가지고서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처음 먹은 마음이 이게 일관되게 가지 않죠. 잊어버리죠. 네.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람 예, 사귀는 예. 것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 먹을 때는 참 맛있었는데 계속 먹으면 맛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좀 다스리자라는 뜻도 있었고 그 뒷부분에 가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고 이제 좀 많이 아파했어요. 그런 데서 걔들이 그 제목이 좋대요. 그래서 저도 그 제목이 좋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붙였습니다. 처음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예, 이제 네. 기도문에서는 아멘이 그때 끝에 붙죠. 예. 이 수필집에 실려 있는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은데 그 주옥, 중에 하나 주옥 아니에요. 이목구비하고 눈, 코, 입, 귀를 이렇게 대비시키신 게 있어요. 예, 지금 현대 그 젊은 세대들은 눈, 코, 입, 귀예요. 눈 먼저예요. 이거 시각적인 것이어야 우선 주의를 끌고 이뻐야 되고 남자들은 옷도 잘 입고 잘 생겨야 되고 그게 특혜예요. 조물주의 특혜는 한데 저희 세대는 귀를 앞세웠던 것 같아요. 이목구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목구비가 반듯해야지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눈, 코, 입, 귀 근데 제가 제 전공에도 보면은 시각이 그 감각의 87%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프로가 청각이고 나머지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저 자신이 이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평생을 교직에 있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너무 수다스러워요, 제가요. 저 자신 좀 다스리기, 글이라는 건 자기 얘기예요. 예. 저 자신 좀 다스리기 위해서 좀 귀 먼저 했더니 찾아보니까 뭐라 할까요? 귀를 앞세우는 글자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소쿠칠용, 성인성, 임금도, 왕도. 그런 글자 앞에 다 귀자가 있네요. 예, 그런 글자들이 그게 상형문자니까. 예. 중국의 한자를 만든 분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철학이 담겨 있죠. 예. 그리고 솟구칠 용자 같은 지혜가 솟구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귀를 따르는 그리고 밑에가 따를 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의 말을 따르면은 지혜가 솟구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네. 저 자신에게 다짐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목구비가 번듯해야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귀가 꼭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느냐 이걸 먼저 본 거로군요. 근데 항상 저는 입이 앞서요. 이게 제가 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겸손의 말씀이시죠. 아니, 겸손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못하는 거 이걸 좀 실천하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그걸 글로 옮겼다. 그 말씀이시고. 쓰라는데 쓸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읽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노력하면 좋은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노력하는지 안. 선생님 글에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그죠? 예. 황골탈태라는 그런 것이지. 이런 계란을 생각하며 이제 그런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이제 아침 식사나 이런데 먹을 거 없으니까 달걀 후라이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터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시 봄과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는 그 질문했다가 무한당했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답을 안 주셨거든요. 저를 망신만 주셨지. 그리고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안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 스스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이 지네 했는가. 시는 또 그렇게 해서 되는가. 가을, 봄, 여름 없이라 하네. 가을 하면 한자이고 가을, 봄, 한자. 여름 없이 한자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시의 운율 같은 거. 네. 그러면서 글자 수가 적은 걸 앞에다 놓고 많은 걸 뒤로 빼고 하는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온다 하는데 그게 뒤에 보면은 오늘도 7, 80리 돌아서 60리를 가기도 했어. 불기불기 다시 불기 삼수갑산에 다시 불기 이런 귀절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돌아서 또 오고 싶어가지고 또 돌아서 오게 되고 거리 개념을 나타내느라고 오리나무 위에서 온다라는 때만 되면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걸 거리를 나타내느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도 해답이 없어요. 저는 그냥 물론 각자 해석하는 그래서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제가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지 누가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누구인데 뭘 잘 안 묻는 질문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때 그 망신으로. 그래서 네. 모든 걸 저 스스로 해결하는 묻지도 않고 도움도 청하지 않고 뭐 그런 뭐랄까요. 뭐 못난이죠. 뭐. 그래도 아마 그 덕분에 이 성찰의 지혜는 많이 가지신 게 아닌가 글쎄 싶고 이제 제가 스스로 내적 성찰의 결과 내가 부족하고 못 가진 것들을 글로 표현하신 것들이 다 한 편 한 편 시가 되고 수필이 된 거 그러면서 아니겠어요? 이제 성찰이 되지라는 달걀이 스스로 깨트리면은 성찰이고 그 남이 깨트려주면 후라이감이 되지. 네, 뭐 그렇게 썼어요. 네, 네. 근데 달걀도 사실 이렇게 뭐라 졸탁인가 뭔가 해가지고 졸탁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약간 자극을 주는 행동 어미부리가 있어야죠. 근데 뭐 동화나 뭐 신화에 보면은 스스로 부한 달걀도 많아요. 많죠. 그 선생님이 예. 그 모욕당했다고 느끼신 그 답변 주신 분이 예. 아마 그 닭의 그 부리짓처럼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이 저는 그 선생님 성함도 잊어버려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그 선생님 제게 시에 관한 한 스승을 꼽을 때는 꼭 그 선생님과 박목월 선생님 두 분을 꼽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마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화두와 덕담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는 지금 중학교 때 선생님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기 성찰의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어미닭의 부리짓 몇 번 좀 해주세요. 아이, 그런 거 할 줄은 모르는데 글쎄요, 뭐 지세요. 역시 지면 편합니다. 수미일관. 예, 예. 네. 지고 자기 자신한테는 이기는 것, 자신한테는 이기고 자신한테도 져주는 게 좋지요. 또 네, 네. 저를 이겨주는 사람은 저 자신이잖아요. 근데 저도 저한테 져줘야 하잖아요. 뭐 한번 이겨주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편하게 사는 것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신과 몸이 튼튼 씩씩하게 되는 방법이 그런 좀 융통성 있게 지기도 하고 이기는 것. 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유한진 선생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국민이라고까지도 없고. 그냥 방송 같이 보신 분들한테. 잡담입니다. 네, 예. 네. 아주 훈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미련해지자, 어리석어지자. 참 말은 쉬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올 한 해.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